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제이민입니다. 경복궁 광화문과 가까울 뿐 아니라 인왕산을 마을 뒷산으로 둔 서울시 종로구의 서촌. 아마 북촌과 뭐가 다를까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서촌을 소개해왔던 것 같아서 오늘은 서촌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졌어요. 이곳은 일상 속 서울 여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동네거든요. 지도로는 알 수 없는 오거리의 비밀부터 윤동주 시인과 한강 작가님도 걸었을 예술마을다운 서촌의 모습, 그리고 취향별로 골라가기 좋은 서촌 맛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동네는 어디일까 생각하며 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자료 중 가장 예쁜 모습만 골라 정성껏 만들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중간에 왼쪽 골목 안을 보면 어마어마한 줄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해외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삼계탕집 토속촌입니다. 조금 더 직진해 우리은행이 보일 때까지 걸어가세요. 여기에서 서촌의 실질적인 메인도로인 자아문로 7길이 시작됩니다. 반듯한 큰 길과는 좀 다르게 비스듬하게 나있고 차와 사람이 섞여서 걸어다니는 길인데 끝까지 올라가면 인왕산 수성동 계곡까지 닿기 때문에 이 길만 기억해도 서촌에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3층은 일반 가정집이고 1층에 꽃가게, 옷가게, 식당 같은 상점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붐비는 길이 됐죠. 등산객도 지나가고 줄 서는 맛집도 많고 서촌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길이다 보니 몇 년 사이에 풍경도 가게도 참 많이 바뀌고 있네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갈림길에 도달하면 재미있는 간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지도를 아무리 봐도 여기는 오거리가 아니거든요. 왜 하필 이름이 청과 오거리 마트일까요? 이 안쪽에 진짜로 동네 사람들이 오거리라고 부르는 갈림길이 있었어요. 차가 다니는 큰 길이랑 자아문로 7길에만 익숙했던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잘 몰랐는데 어르신들께 오거리에서 만나 하면 다 통하는 약속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여기가 오거리더라고요. 최보동, 누아동, 피륜동, 통인동이 만나는 이 지점, 누아동 오거리는 실제로 길이 5갈래로 나뉩니다. 자아문로 7기가 거의 나란하게 한 골목 안쪽에 숨은 듯한 길인데 이 좁은 길을 다시 따라서 내려가면 예쁜 서점도 나오고 케이크집도 있고 이 길이 다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또 요즘에는 카페도 많이 생기는 중이고요. 꼭 누아동 오거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서촌에 오신다면 큰 길만 걷지 말고 이렇게 골목 안쪽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긴 또 다른 큰 길인 피룬대로에서 한 블록 안쪽인데 어느 길로 접어들어도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듯한 정겨운 동네를 만나게 됩니다. 집집마다 화분을 기르고 사이사이에는 한옥의 기와가 보이고 도둑을 막기 위해 담장 위에 박아둔 깨진 유리병 조각도 남아있고요. 5월에는 예쁜 장미가 피고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날 만큼 좁은 골목부터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근사한 저택까지 공존하는 서촌에서는 서울 한복판이지만 마을다운 감성과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잠시 타임슬립을 하고 싶다면 이곳 서촌으로 놀러오세요. 여기도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 골목을 걷고 통인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의 슬로우 라이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서촌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왕산을 뒷산으로 둔 포근한 동네라는 점이에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둥글둥글한 산세를 가진 인왕산은 서촌을 뒤에서 푸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왕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종로와 광화문의 현대적인 빌딩 숲과 낮은 건물로 이루어진 마을의 대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왜 이곳이 도성 내 최고의 명승지로 손꼽혔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풍경이죠. 북악산과 인왕산 자락 사이의 서촌 북쪽은 조선 초기부터 왕족과 권문 세가들이 터를 잡았고, 궁궐과 육조거리가 가까운 인왕산 자락 옥류동 일대에는 설이나 별감 등 하급 관리와 중인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서촌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도를 보면 조금 당황하실지도 몰라요. 채부동, 통이동, 노화동, 옥인동처럼 동네 이름이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시로 바뀌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찾는 맛집이나 카페 이름에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통인동은 옛 마을 이름인 통곡과 인왕산의 인자를 합친 이름인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통인시장이 통인동을 지키고 있죠. 임진왜란 때 어머니를 구하려다 희생된 효자 형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효자동에는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효자 베이커리가, 누각동의 아랫동네라는 뜻의 누하동에는 누하의 숲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준수방 같은 이름은 먼 과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조선시대 행정구역 중 하나였던 준수방은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역사적인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통인동 일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표지석 근처에는 세종대왕의 본명인 이도를 따서 이도의 숲이라는 뜻을 가진 카페 이도림이 있어요. 경복궁역 초입의 맛집 골목, 예전에 금천교 시장을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라고 부르게 된 것도 세종대왕 탄생지가 서촌 쪽이라서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물길에 따라 이곳을 청계천 상류지역, 그러니까 윗동네라는 뜻에서 우대 또는 상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장이동이나 장동, 창이동 등으로 불린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지만 그 땅이 품은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같이 들리는 가게 이름 속에, 그리고 이곳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기억들이 여전히 소중히 살아있다는 걸 서촌의 골목을 걷다 보면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지나온 자아문로 7길을 따라 옥인동 방향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길 중간에 동네 사람들이 아끼는 옛날 오락실도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길의 끝에 다다르면 마을버스 종점 너머로 인왕산과 수성동 계곡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수성동은 말 그대로 계곡에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평소엔 바닥이 드러난 마른 하천이라서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데 여름에 비가 오면 세차게 계곡물이 흐르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합니다. 안평대군의 사저 비해당이 수성동 계곡 근처에 있었고, 이곳에서 꾼 꿈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 안견의 몽유도원도죠. 1970년대에 지어진 옥인 시범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2011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됐습니다. 덕분에 계곡이 정자해서 시간을 보내기도 좋아요. 이쯤 되면 왜 서촌이 예술과 뗄 수 없는 관계인지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북악산과 인왕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계곡, 그리고 화강암 바위, 경치가 워낙 빼어나니 옛 선비들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지 않을 수 없었겠죠? 특히 가장 윗동네인 지금의 청운동 일대는 청풍계라고 불렸어요.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라니 이름부터 참 근사하죠? 조선 후기의 문신 청음 김상원이 이곳에 살면서 집 주변의 명소 10곳을 시로 읊은 것이 청음집이고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정말 많이 들었던 이름,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의 생가터는 청운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담장 옆에 관동별곡이나 삼위인곡 같은 작품이 새겨진 시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겸재 정선의 생가터는 현재 길 건너편 청운동 경복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세손 시절에 남긴 시를 엮은 송제전서에도 청풍계의 단풍놀이라든지 배화여고 건물 뒤쪽에 피룬대 꽃버들에 관한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수백 년 전 선비들이 꽃버들을 즐기던 그 정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봄 피룬대로에서 벚꽃놀이를 즐기셨던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죠? 비록 꽃나무는 바뀌었어도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하고 기록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서촌의 예술적 DNA는 근대와 현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 역시 서촌 주민이시고, 통인동에는 시인 이상의 집터 일부가 전시관으로 개방되어 있어요. 염상섭, 현진건 같은 문학가들도 이 동네에 살았고, 옥인동에는 박노수 화백이 살던 집이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누상동 9번지에는 윤동주 시인의 하숙집터가 표지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볼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장소가 온전히 보존된 건 아닐지라도 이 길을 따라 시장으로 내려가며 그분들도 술잔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어딘지 밝힐 수는 없지만 한강 작가님이 좋아하셨다는 식당은 요즘도 가고 계실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걷다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서촌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새로운 예술을 꽃피워내고 있는 현재 진행형 마을이라는 걸 말이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인 대호서점에도 들러보세요. 창업주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고요. 아이유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사진만 찍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촬영 제한이 좀 생겼는데요. 안에서 음료수 한 잔 마시거나 작은 기념품을 구매하면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과서와 풍금, 낡은 소품들이 가득해서 작은 박물관에 들어온 기분이 돼요. 만약 미술관 투어를 계획하고 서촌을 찾는다면 아마 경복궁 돌담길을 마주보고 있는 통이동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세련된 전시로 늘 활기찬 대림미술관부터 옛날 여관 건물을 그대로 살려 예술 공간으로 만든 보안여관까지, 과거와 현대의 감각이 뒤섞인 경복궁 영추문 앞은 꼭 걸어봐야 할 길이죠. 아쉬운 소식도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았던 그라운드 시소 서촌이 현재는 문을 닫았거든요. 하지만 발길 돌리기 전에 그 바로 옆골목인 통이동 35번지도 눈여겨봐주세요. 여기는 조선의 천재예술가 추서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고 나란 집터인데요. 여기에 한때 높이가 16m에 달했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송이 서 있었다고 해요. 600년 세월을 버틴 나무는 안타깝게도 1990년 여름에 폭풍 후에 쓰러졌고 지금은 밑통만 남아서 백송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곁에 자라는 나무들은 죽은 나무의 가지를 심어서 기른 후계목들이라고 해요. 이제 드디어 맛집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어디를 소개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서촌다운 감성도 원하실 것 같고 또 상징적인 요소도 충족시켜야 할 텐데 장르별로 골라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음식 한 번도 공짜로 먹어본 적 없고요. 진심으로 그냥 좋아하는 장소들이에요. 서촌 여행에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께 저는 서촌의 정직함을 닮은 두오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효자동 골목 안의 소박한 레스토랑인데 사실 이곳은 예전 수요미식회를 통해 서촌의 미식을 세상에 알린 레전드급 장소예요. 2008년에 문을 열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맛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네요. 제가 여길 10번도 넘게 왔는데 이상하게 영상은 한 번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올리려고 일부러 또 다녀왔어요. 두오모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피렌체 대성당의 그 둥근 지붕을 뜻해요. 세상을 덮는 다정한 지붕이라는 두오모의 슬로건처럼 내부에 커다란 책장이 벽면을 채우고 있고 꼭 유럽의 조용한 북카페에 온 것 같은 따스한 위로를 주는 공간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바질 페스토와 식전빵이 서빙됩니다. 짙은 색감 그대로 진한 풀향이 느껴지는 페스토예요. 견과류와 치즈, 마늘, 레몬즙 같은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페스토에 빵을 찍어 먹으면 셰프님이 좋은 재료와 향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오모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단호박 풀에 위에 쫄깃한 감자 육기가 올라가 있는데 치즈의 풍미가 정말 진해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테이블당 딱 하나씩만 주문할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원픽은 도미 봉지구이예요. 종이 호일 안에 도미살과 조개, 제철 채소를 넣어서 오븐에 구워냈는데 바스락거리는 호일을 조심스럽게 열 때
쏟아져 나오는 수증기와 향긋한 허브향. 영상에 향기까지 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행 도착하겠다고 너랑 얘기하고 나는 그냥 항공권 잡으면은 블랙 올리브가 짭짤한 맛을 담당하고 살짝 매콤한 레드 페스토가 면에 진득하게 배어든 해산물 파스타, 시칠리안 파스타입니다. 볼로네제나 알리오 올리오 같은 기본 파스타도 주문할 수 있어요. 특히 엔초비가 듬뿍 들어간 알리오 올리오는 빵을 추가해서 남은 오일 소스까지 넣어줘야 돼요. 반달 모양의 피자 깔조네. 나이프로 가운데를 자르면 뜨끈한 도우 밖으로 속재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맛도 맛이지만 처음 접시를 받으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기대되면서 행복해져요. 가지 요리 멜란자네도 진짜 맛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단품 메뉴가 2만원대 후반에서 4만원대 초반대라 가격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간이 담백하고 자극적인 요리는 전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변치 않는 셰프님의 철학과 정직한 재료가 주는 만족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캐나다 퀘벡에서 온 셰프님이 서촌 골목에 차린 프렌치 레스토랑 퀴진 라클레입니다. 제가 가오픈 기간에 우연히 발견하자마자 여기는 무조건 맛집이다라는 직감 하나로 문을 두드렸던 곳이에요. 벌써 7년쯤 흘렀는데 새삼 놀랍네요. 미식가 친구와 편안하면서도 격식 있는 한 끼를 원할 때, 혹은 혼자서라도 수제버거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여행 기분 내고 싶은 날에 이곳은 정답이 되어줍니다. 파인다이닝의 무게감은 덜어내고 요리의 퀄리티는 꽉 채운 캐주얼 프렌치의 정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프랑스어로 열쇠라는 뜻인데요. 서촌에서 퀘벡으로 통하는 문을 열쇠로 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어딘가에서 만났던 세련된 가스트로펍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죠. 런치타임의 주인공은 단연 수제버거입니다. 따끈한 감자튀김 위에 큼직한 치즈커드와 진한 그레이비 소스를 얹은 캐나다 국민 음식 푸틴과의 조합이 유명한데요. 사실 여기 버거 말고도 훌륭한 요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가신다면 버거 하나랑 다른 요리 하나를 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요리를 시키든 셰프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스나 푸념향이 더해진 가니쉬의 조합이 진짜 예술이거든요. 싱싱한 로메인을 나이프로 썰어 먹는 시저 샐러드는 두툼하고 실한 베이컨 덕분에 샐러드 이상의 만족감을 줍니다. 36시간 이상 정성으로 끓여냈다는 쇳꼬리 옥스테일 파스타도 인기 메뉴고, 저의 최애 메뉴는 양갈비. 늘 테이블에만 앉다가 이번에 바자리에 앉아서 요리하시는 걸 처음 제대로 봤는데 진짜 정성 들여서 구워주시더라고요. 영화루는 1966년에 문을 열어 3대째 무려 6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화요리 전문점이에요. 평소 마땅히 먹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을 때 습관처럼 발길을 옮기는 곳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데려가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여기가 영화루입니다. 가게 앞에 서면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거치긴 했으나 벽면을 가득 채운 사인들은 여전히 이곳의 훈장처럼 남아있습니다. 옛날 청와대에 유일하게 배달 가능했던 중국집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유명해진 지금도 배달앱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받아서 배달해주는 한결같은 동네 중국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영화로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는 고추 간짜장이에요. 먹어보면 느끼함이 전혀 없고 춘장하고 청양고추 특유의 얼얼한 매운맛이 기분 좋게 조화를 이루는데요. 매운 음식을 즐긴다면 만족스러우실 거고, 잘 못 드신다면 맵기 조절을 한 단계 낮춰서 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더! 짜장 소스가 좀 남았다면 공깃밥을 꼭 추가해보세요. 명과는 또 다른 매력의 짜장밥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탕수육은 기본적으로 부먹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소자보다 중자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군만두를 아낌없이 둘러주는 넉넉한 인심 때문에 영화루를 항상 다시 찾게 됩니다. 제가 영화루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유린기예요. 크리스피하게 튀겨진 닭고기 위에 청양고추랑 대파랑 알싸한 마늘 소스가 듬뿍 올라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또 최근에 제가 푹 빠졌던 메뉴. 바삭하게 튀긴 고기를 특제 소스에 땅콩과 함께 볶아냈는데 소스가 고기에 얇고 쫀득하게 코팅돼 있어서 식감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어회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죠. 60년의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곳이 여러분의 입맛에도 잘 맞기를 바라면서 추천해봅니다. 서촌의 동네 구석구석부터 저만의 맛집까지 취향을 가득 담아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론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촌에 대해 할 얘기는 아직도 정말 많이 남았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또 다른 산책을 함께할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옛 동네 매력이 고스란히 살아있고 또 힙한 곳도 많은 서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제이민이었습니다.